심각한데요. 네, 심각합니다. 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생활의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한전 사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은 주 52시간 도입과 그 다음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를 죽였고 저소득층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더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버스비 다 올랐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서민들 생활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버스비 올라서 한 달에 아마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 몇만 원씩 이렇게 더 내실 겁니다. 근데 전기요금 공기업은요, 시장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걸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국 그 피해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직격탄에 가는 겁니다. 왜냐? 박근혜 정부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개혁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4대 개혁 중에 공공개혁. 거기에서 주력을 쌓았는 게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만 경영 건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서 정말 공기업의 군사를 빼고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동경 기자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수익을 바탕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자체를 인상하는 걸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 덕을 돌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2017년에 영업이익이 급격히 하락하더니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한전에서만 그칠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제 국민들 생활 하나하나 영향을 미칠 게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과 연봉제라는 것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공공 상생연대 기금이를 만들어가지고 노조에 지원했어요. 민노총에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 자신들한테 이득이 되는 시민단체 지원하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공개혁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오히려 비대하게 만들고 공공기관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개혁에 의해서 방만경영 건절 부채 감축해서 늘어난 수익을 각종 할인 혜택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공공기관의 요금을 억제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불과 2년 반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상황을 뒤바뀌게 만든 겁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원래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심각하죠. 이제 올해 국내외 모든 기관들이 2% 성장률 달성이 불가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만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쏟아부어서 2% 달성을 하겠다 그러고 아직 홍남기 부총리는 2.4%,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성육모 장관 아까 한전의 김종갑 사장이 오죽하면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그래 얘기했을 때 너 누구랑 협상했어? 그런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산업자원부에 대변인 했던 분이에요. 성육모 장관도 더 이상 비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정부의 정책,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전번 수정하고 근본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과감히 성육모 장관이 산업자원부에서 뼈가 굵고 대변인과 하셨던 분이면 이제 당당히 정책 궤도 수정해야 된다 말씀하셔야 되고요. 홍남기 부총리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년도 성장률요 2%도 안 되고 모든 국내 기관이 내년도 성장률 1.4%, 5%, 6% 전망하고 있어요.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국민들이 더 살기가 힘들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무역 수지 흑자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수출이 11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고용은 18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역 수지 흑자라는 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미 건실하게 과거에 성장해온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 흑자를 봐서는 안 되는 게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왜냐? 수출도 감소하지만 수출의 원자재로 쓰는 수입도 감소하기 때문에 흑자를 보이는 건데 그거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언제 어디서 무역 수지 말고 우리 자본 수지 외국인 자금이 과감히 빠져나갈 경우에는 국제 수지 전체가 불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불균형이 가면은 이제는 경제 성장률에 더 충격을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성장률은 과거 IMF 생각해 보십시오. IMF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들 저는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과감한 에너지 정책
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 과감한 수정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